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정기 구독하면 신문이나 잡지만 떠올리는 건 이제 옛일이 됐습니다. 그림, 꽃, 그리고 신선 농산물까지 비용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경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 정기 구독 서비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11년 전에 농산물 판매에 이 정기 구독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니네 텃밭 현애자 운영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 현애자 운영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언니네 텃밭을 이 농업계에서는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전국에 여성 농민들이 한 150만 명 가까이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그 여성 농민들이 사실은 여성 농민회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그 언니네 텃밭은 시군 단위별로 그 여성 농민들 중에서도 이 텃밭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다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텃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포장해서 직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자, 우선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그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매헌 윤봉길 농민상 네, 큰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수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윤봉길 열사하면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농민운동가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번 상을 저희 언니네 텃밭에 준다고 해서 윤봉길 열사가 농민운동을 했던 분인 걸 알게 되었고요. 어쨌든 그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기여하신 분이 또 그분들을 기리는 단체 또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상이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 뿌듯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 받으면 기분 좋지만 특히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쁨 2배 그렇습니다. 느끼셨겠어요. 네. 자, 언니네 텃밭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탄생이 됐나요? 명칭 자체가. 원래 그 11년 전에는 언니네 텃밭 이름이 아니었어요. 네. 시작할 때는 저희가 우리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쇼핑몰 그 인터넷상에 저희가 직거래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해서 우리 텃밭으로 이제 그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산자들하고 이제 굉장히 이름을 다시 짓는 과정에 의견들 받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언니네 텃밭, 언니네가 너무 친근감 있고 모두가 서로가 동생이고 언니잖아요. 그렇죠, 여성 농민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언니네 텃밭 이름을 쓰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언니 하면 우선 친숙한 느낌이 오고 또 믿음직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이름 정말 잘 지셨네요, 보니까. 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니네 텃밭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 언니네 텃밭은 이제 사업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꾸러미 사업인데요. 그 농산물 이제 한 7가지 전후로 해서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월 얼마에 정액 그 금액을 내고요. 월정액을 정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주 1회씩 포장을 꾸러미 방식으로 해서 직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이 꾸러미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단품목들을 생산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단품목들을 언니네 텃밭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선택을 해서
구입하면 저희가 생산자들이 공동체 속에 공동체 차원에서도 포장하고 또 생산자가 개별적으로도 포장을 해서 직거래하는 방식 그 장터 사업이 있고요. 또 이 두 가지 사업을 축으로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농사짓는 이제 생산 방식 자체를 친환경 생태농법을 적용하자라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제 여성 농민이 바로 당장 이제 친환경으로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남편들하고 같이 지어왔던 어떤 이제 농사 방식이 익숙해 있어서 또 남편의 동의와 이런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제초제로 시작을 하겠다고 소비자한테 약속을 했고 지금 저희가 10년을 맞이하면서 무농약으로 전면 실시하는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년 사이에 저희가 전부 무제초제만 했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도 무농약으로 꾸준하게 전환시켜 왔고 거의 80% 가까이 무농약 재배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걸로 적용해 왔던 게 종자에서부터 건강한 이제 종자 선택을 하고 그것을 재배해서 식탁까지 공급하는 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종 종자를 다양하게 좀 조사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다시 그것을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해서 또 일부는 가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토종 종자를 저희 식탁에까지 공급하는 이것을 저희가 지향하고 실천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4가지가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아주 중요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학이 들어있고 소비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이미 처음부터 들어있었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고민과 연구와 토론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작하는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획단을 꾸려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전문가들 불러다가 토론 공부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한 해방 후에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던 유기농 우리나라의 농업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저희 외에도 친환경 이제 농산물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실패해서 간 곳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농업 정책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극복하고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업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연구 끝에 취한 방식이 텃밭에서 해야 되겠다. 텃밭은 다른 이제 땅하고 다른 이제 농사짓는 그런 이제 토지들하고 틀리다. 농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텃밭은 전통적으로 여성 농민이 관장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예. 가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걸 목적으로 재배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거기에 투입하는 어떤 이제 농자재라고 요즘 전문 용어로는 농자재인데 전통식으로 했어요. 가족들을 위한 곳이어서 굳이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로 거름을 쓰고 지역 동네에서 나는 그런 거름을 쓸 수 있는 걸로 이제 사실은 밭에 이제 지금의 이제 농자재를 대신했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정말 이제 안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이제 텃밭 규모의 먹거리 생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흔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뭐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텃밭을 중요한 단위로 해서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가족처럼 잘 또 모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진진한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철 꾸러미 사업이 좀 궁금해지는데 그 현재 규모, 운영 방법을 좀 설명 더 해주세요. 저희 연예 텃밭의 이 꾸러미 생산자 공동체는 지금 전국에 13곳이 있고요.
그 공동체마다 한 10명 안팎의 생산자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격주제로도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 예. 횟수는 되고요. 여기 담겨져 있지만 그 보낼 때마다 8가지 중에 매번 이제 같은 것을 보내는 품목이 있어요. 예. 그것은 안에 있지만 두부나 그 유정란 이 두 가지는 기본 품목으로 해서 꼭 필수적으로 넣어주고요. 이 두부의 재료는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 콩이나 또는 이제 지역산 콩으로 꼭 만들고요. 그런 두 가지 품목 외에 채소가 한 3가지 전후가 들어가요. 지금 봄철이라서 오이, 네. 오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상추랑 그다음에 깻잎순 있지 않습니까? 예, 깻잎순이 지금 굉장히 이르게 나온 건데 예, 이게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 비닐도 지금 최근에 이 비닐 문제가 심각해서 각각 포장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1가지 지금 넣은 거고요. 예, 가능하면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두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 품목 중에 하나인 유정란이 이렇게 유정란. 예, 유정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유정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철 꾸러미를 받으면 우선 기분이 좋겠어요, 보면. 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예. 대부분 처음 받는 분들은 이 신선한 충격을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글로도 보내주고 예. 문자도 주시고. 아, 그런 그 반응이 많이 오는군요. 예, 연락이. 그럼요. 예. 자, 8개를 이제 꾸러미에 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인기 있는 그 소비자 반응을 보면 알겠죠. 그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우선 그 기본 품목으로 가는 2가지 다 너무 좋아해요. 하나 두부인데 두부, 두부가 저희 이제 토종 토종 콩. 콩으로 하거나 지역산 콩으로 하는데 예. 맛이 그렇게 좋거든요. 고소하죠 또. 예, 직접 이제 이게 큰 그 기계가 큰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손수 많이 합니다. 기본 과정만 기계에 들어가고 해서 이게 어려서 먹던 바로 그 맛.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요리해서 먹으라고 안 해요. 그냥 떠서 드시라고 해요. 예, 그냥 제 맛을 느끼는 게 너무 맛이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정란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요즘 예. 계란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정란을 진짜 뭐죠? 이 사료라 이런 걸 안 먹이고 이렇게 제대로 키운 유정란을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걸 하나씩 요리해 먹을 때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먹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간혹 들어가는 거지만 식혜 같은 게 들어가면 아주 그날은 이제 아이들이랑 식혜. 예. 그 일반 음료수하고는 아주 다른 맛이고 그런 거랄지 그 간식들도 저희가 가끔씩 보내는 것들 중에 뭐 부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는 재료 자체가 무농약으로 돼 있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소규모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정말 손맛 들어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틀리다는 겁니다. 어려서 엄마가 해준 음식 먹던 그 기분이 들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제초제를 많이 썼는데 직접 농사를 지시니까 네. 제초제를 쓸 때와 안 쓸 때는 차이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나요, 그게? 농사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 나요. 사실은 제초제를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네. 파는 제초제 그 농약 사다가 그냥 기계로 뿌리면 되는데 이 잡초가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 잡초 제거하는 그 날마다 일을 하다가 순간순간 이건 잡초와의 전쟁이야. 잡초와의 그냥 전쟁. 절로 소리가 나와요. 달려드는 모기떼와 싸워야 되고요. 무섭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때를 놓쳐버리면 잡초가 이 봄철 같은 때는 며칠 사이도 금방 자라거든요. 잡초는 생명력이 강하다.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농약 치던 밭에 첫 해, 2해 정도까지는 잡초가 그렇게 막 많이 자라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3년, 4년 돼가면 온 밭에 이제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제 뿌리 다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호미로 비거나 예초기로 잘라내거나 손으로 뜯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초를 제거해 왔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잡초 뿌리들이 아. 뻗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3년 넘어가면 봄철이 되면 이게 금방 덮여요. 예. 그리고 이게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는 몇 차례 해줘야 되거든요. 예. 자, 정말 이것 때문에 이제 농사를 하기 싫어올 정도로. 제초제 한번 싫을 확 정도로. 뿌리고 싶은데 그걸 뿌리면 농산물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제초제를 안 치고 그렇게 잡초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정말 내 이렇게 가족한테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먹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라는 그거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 제초제 뿌린 농약을 먹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 희귀병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좀 출산이 그렇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끔찍했거든요. 예, 역시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엄마의 마음, 이때는 뭐 언니의 마음도 되지만 엄마의 마음, 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아까 토종 씨앗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로 우리 토종 씨앗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대부분 다 사라졌고요. 저희 한 10년 전에 저도 이걸 시작할 때 제주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토종 실태 조사를 전도 쪽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강원도든 경북이든 전부 다 이제 토종 실태 조사를 다 쭉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네. 하고. 그 실태 조사를 한 이유는 그 사실만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종자를 저희가 찾아내고자 했던 거예요. 예. 사라지고 있는 토종 종자를 찾아내서 저희가 다시 밭에 뿌려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탁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예. 목표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토종 종자들이 얼마나 사라졌냐면은 콩 같은 경우도 수백 가지 품종이 된대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추 종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고추 종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부 저희가 정말 고추 씨앗은 저희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 수입해다가 쓰잖아요. 종묘회사에서 매번 이걸 사다가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있는 구조가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여 년 가까이 이 토종 종자를 찾는 일을 매해마다 해요. 하고 끊임없이 이걸 다시 파종해서 수확한 걸 다시 갈무리를 해서 튼실한 종자를 골라내서 이제 보관했다가 다시 뿌리고 하는 일을 번복하고 있어요. 저희 연희의 텃밭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는 이 토종을 이제 찾아서 식탁에 공급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고 저희에 대한 지지와 성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거, 그 토종 아닙니까, 그게?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고 우리 또 후손까지 먹게 되고 사실은 우리 땅에서 또 자란 거니까 그게 우리 몸에 맞을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럼요. 예. 정말 큰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8가지니까 그 전국적으로 또 회원들이 계시는데 뭐를 심을 건가 하는 건 어떻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나요? 예, 공동체마다 그 매주 또는 격주제로 포장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은 따로 날 잡지 않고요. 그 포장하는 날에 회의를 같이 합니다. 그 포장하고 나서 회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회의할 때마다 그 다음 달에 이제 포장할 물품에 대한 생산 계획 이런 거를 다 점검하고요. 물론 이제 매해 첫 이제 봄에 1년에 대한 생산 계획도 다 같이 논의해서 누구는 뭐뭐 심어야 되고 누구는 뭐뭐 심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이게 정말 요새 하도 이제 다양성, 뭐 다양한 의견 또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 더구나 한 마을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데 그거 의사결정할 때까지 그 의견 나누다 보면 복잡해지지 않나요? 어려움은 호소하죠. 네, 편하게 가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지향하는 게 단순히 이제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라져가는 이제 농촌 공동체, 농민들의 공동체도 다시 복원하자는 그런 취지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민주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함께하는 생산자 모두가 골고루 소득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운영되도록 제가 중앙에서 그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면서 함께 끝까지 더디지만 갈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럼요. 조정을 많이 하죠. 그럼요. 그게 또 정말 정말 아름다운 미담 같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예. 강원도 이제 어느 공동체인데 거기는 언니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네, 젊은 생산자가 한 두세 분 있는데 만약 옥수수를 강원도니까 하는데 이 옥수수를 판매할 때 나이 많은 언니 것을 먼저 팔아주고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몇 년 전에 제가 듣고 참 이렇게 가면 함께 갈 수 있겠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상생. 예,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정말 힘든데 이 제추제 안 치고 무농약 농사 지어야 되는 게 그 60, 70 넘은 언니들한테 굉장히 힘든데 그런 그 같이 나누는 이런 그 정, 그런 힘,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같이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 90년대 그 이제 무한 경쟁 시대 네네. 그때는 단기적으로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느냐 거기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기고 나서도 마음의 상처가 커지는 그런 게 사회 문제가 그랬었죠. 됐던 거죠. 네네. 이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대로 돈벌이가 당장 크게 안 되더라도 함께 사는 맛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없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희가 예.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게 그렇게 공동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궁금해요 지금. 저희 10년 전에는 택배를 발송했을 때 한 이틀 이상 걸렸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단축됐습니다. 하루 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생물이고 예. 저희가 이제 박스 안에 뭐 두부도 있고 뭐. 예. 그 아이스팩이 있어요. 예, 그걸 넣어서 보내도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하루로 좀 좁혀지면서 그런 게 좀 덜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이렇게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택배사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름에 이제 워낙 더울 때. 상한 게 나옵니다. 채소라서 약간만 물기가 있어도 이게 바로 썩거든요. 예, 그런 거랑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매년 이제 저희가 잘 처리하려고 애쓰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나요? 저희는 생산자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하게끔 일단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사무실에서 이 택배 운송 과정, 민원 처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무 직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연락하는 것보다는 생산자 입장에서 그것은 이렇게 생산됐고 이렇게 포장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날씨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생산자가 직접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얘기 듣고 보니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해가 된다고. 솔직하게 딱 그냥 밝히는 네네. 게. 예. 저도 직접 보내는데 굉장히 민원을 받을 때 예전에는 직접 연락드리는 게 상당히 그랬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신경이 바짝 쓰이죠. 네. 근데 직접 소통하면서 소비자들 반응을 몇 번 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그냥 바로 합니다. 제가 직접 하고요. 그또 소비자들이 뭐 까탈스러운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화를 내시거나 그냥 그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대신 또 정말 좋았다 해서 그런 회신도 오면은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런 거 받을 때는 정말 기분 좋아서.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예. 좋다는 거요. 뭐 저 고객 반응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반응. 예, 제가 예전에 부산의 소비자한테 전화를 받고 문자도 받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감자, 양파 뭐 등등 이렇게 다 직접 정말 생산하고 그 작물마다 소개서를 저희가 써서 올리거든요. 그 소개서대로 정말 재배되고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SNS도 연락 오고 그다음에 편지를 편지도 보내신 분도 보내고 계시고. 하고 저희 이제 그 쇼핑몰에 일단 그 답글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걸 이제 받게 되면 뭐 보람을 바로 느끼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변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정도 1인 가정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언니네 텃밭
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온 지 몇 년 됐죠. 예, 저희 꾸러미 소비자들이 그렇게 또 그런 조건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크면 부부만 있거나 또 젊은 이제 그 소비자들도 요즘은 이제 1인이거나 그렇죠. 아이들이 많지 않거나 이래서 저희가 이제 한 3, 4년 됐죠. 그래서 1인 꾸러미를 처음으로 1인 꾸러미를. 예. 혼자 사는 또는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가정의 영웅에 맞게 그건 뭐 8개 대신에 4개 들어가야 되네요. 숫자는 그거는 아닌가요? 예, 같고요. 양을 좀 줄여서. 양이 좀 예, 줄고 그래야겠네. 예. 그 제철 채소보다는 생물 채소보다는 가공이나 간식을 한두 개 더 넣고 예. 그렇게 해서 포장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리 뚝딱 꾸러미라고 해서 그것도 개발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즉석으로 이렇게 데피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먹는다든지 해 먹을 수 있는. 예, 이렇게 있는 보내준 재료를 손으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일종의 이제 그 요리 뚝딱이라는 이름으로 즉석 요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도 저희가 개발해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저희가 그래야겠어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뭐 요새 해야 되겠네요. 경영학에서 간단합니다. 하던 거 반복하면 망한다. 세상은 변하니까 네네.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발전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군요. 농사를 하여튼 직접 지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지셨어요? 이 텃밭에서 이렇게 생태농법으로 농사 짓기 시작한 건 한 10년 되고요. 그 전에는 그냥 관행농으로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지금 한 횟수로는 29년 됐네. 29년, 이제 30년 다 돼가시네요. 그런 이제. 것 같습니다. 자, 관행농업,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농업이 이렇게 됐는데 농업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농사 한번 져봐라 정말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성이 농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뭐 힘든 점이 많이 있겠죠.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일단 농사 짓는 이 농사 과정 자체가 예. 육체 노동으로 하는 거라서 육체 노동에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있고요. 예. 특히 여성들은 기계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제 몸으로 이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 종일 해낸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몸에 무리가 와요. 예.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넘게 일하는 여성 농민들의 경우에는 거의 근골격계 질환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힘든 건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언니의 텃밭이 생태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이 농산물을 저희가 직접 가격을 매깁니다. 예.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매기는데 저희가 매길 때는 생산비를 전부 반영을 해요. 예. 그래서 관행농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예. 그 결정된 가격에 생산비가 밑더라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대한민국 농업 구조의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인데 제가 언니의 텃밭을 하고자 했던 취지도 그런 겁니다. 예. 저희 같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농사 이거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소비자가 저희의 농산물을 구매해 준다면 저희는 생산비를 보장되는 가격으로 가격을 매기고 시장의 가격보다 조금 비싸지만 믿고 구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설계했던 거고요. 현재 10년을 해오면서 저희는 이것이 저희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많은 이제 직거래 사업체들이 있지만 저희 적자 폭이 거의 없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거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 농민들이 이 언니의 텃밭 방식으로 농사 지으면서 제값 받는 농사를 짓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 5시간, 4시간 일하는 농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하신 걸 보니까 확실하고요. 그저 조금 가격이 비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꺼이 지불하는 분들은 언니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에 대한 그 비용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가 농사짓는 과정에 어떻게 지으며 이 농산물이 어떤 가치가 있고 다른 관행농 또는 다른 농산물과 다른 점이 뭐고, 왜냐하면 토종으로 종자가 선택되어져 있고 이 생산 과정에 저희가 이런 식의 과정을 했다.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소개서에도 자세히 쓰고 이런 모든 게 소비자들이 믿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결과물인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이 값을 이 가치를 가격으로 지지하고 보장해주겠다는 소비자들이 저희 꾸러미를 선택하고 꾸러미를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그렇습니다. 기꺼이. 그러면 선택해 말이죠. 그 언니네 텃밭 방식을 이렇게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걸 보고서 그동안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던 주변 분들이 처음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신기하다, 놀랍다, 잘 될까 별 반응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보면. 예, 잘 될까는 뭐 대부분이 그런 거고요. 신기보다도 굉장히 비아냥거렸던 얘기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 작은 텃밭에 그것도 한 작물도 아니고 10가지, 20가지씩 막 지어져 있는데 그걸로 무슨 돈이 되겠냐고. 예. 그리고 아무리 뜻도 좋고 가치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산한 것을 포장해서 제값을 받는 거죠. 예. 비용을 전부 넣어서 했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뭐 약간 비싼 거죠. 약간 뭐 1, 20%.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길게 오다 보니까 이것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게 되니까. 또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소비자들 정말 저희가 10주년 올해 10주년 맞이했거든요. 10주년 맞이하면서 10년 동안 내내 저희 꾸러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걸 먹고 정말 자기 가족 중에 건강해지고. 예, 건강해지고 마음 편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채소 투성이에 이렇게 꾸러미를 보고 즉석 요리가 잘 안 되잖아요. 다 요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근데 요리법도 익히게 되고 또 이게 꾸러미 오는 날 가족들이 기다린대요, 아이들이랑. 그렇지. 그래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에 요리해서 먹고 이런 이제 가족의 식문화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아주 소중하게 또 갖고 있고 그래서 꾸러미를 계속 받게 된다고. 예. 그 10년 이상 꾸준히 꾸러미를 언니네 텃밭 꾸러미를 사 주신 그 소비자분들 감사하죠. 아유 그럼요 저희한테는. 예, 그 고맙고. 상도 좀 드려야겠는데 박수라도 한번 보내시죠. 한번 이 이름 기회 방송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감사 인사도 좀 드리시고. 언니네 텃밭의 생산자 여성 농민입니다. 이 나라의 소농 여성 농민들인데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꿈도 있는 언니의 텃밭입니다. 10년 동안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힘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회원분들한테 통장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텃밭을 텃밭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 통장을 가져봤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 언니네 생산자들의 모습이 지금 떠오르고요. 그렇게 뿌듯해하는 언니들 모습 많이 봤습니다. 기쁨이 2배, 3배 다 사는 보람도 있고 말이죠. 예. 자, 토종 씨앗을 지킨다. 그다음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간다는 게 이제 누구나 꿈꾸는 건데 사실 이거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10년 되면서 10년 전에 시작한 언니들이 좀 나이가 먹어서요. 다리도 아프고 병원에 가는 언니도 생기고 이런 언니들 보면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새롭게 젊은 이제 여성 농민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함께 농촌과 농업을 가꾸고 지키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청년 여성들이 사실은 같이 함께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청년 여성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언니들도
건강을 좀 더 치료를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배려도 하고 회원들끼리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짜야겠어요. 것도 운영하고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할머니 되셔도 이름은 다 언니 이렇게 불러야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모두가 좀- 언니입니다. 그러면 젊은 그 여성분들을 회원으로 영입하는 그거 많이 노력하셔야겠는데요. 네, 저희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야 또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이미 뭐 다가와 있죠. 근데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그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뭐 스마트팜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첨단 기술이 들어오고 뭐 네덜란드, 일본 다 그렇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농업을 짓는 분들이 상당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충격을 덜 받으면서 스마트한 농업으로 자꾸 이제 바꿔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여성 농업자들, 농업가들은 학습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회원들이 공부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어떤 거일까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구조화된 농업의 어떤 문제들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 지금의 농업, 지금의 농산물, 지금의 식탁에 올려지는 먹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농식품 자본이 모든 과정을 다 잠식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화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농민들도 전부 이제 농자재를 다 사다가 투입하게 돼 있고 종자까지 다 사다가 쓰게 돼 있어서 이런 식의 농사로는 우리 농민이 농업을 계속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지난 10년, 20년, 30년 과정에서 우리 농민의 수는 지금 정말 한 20, 30%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런 농사를 우리가 계속 지은다는 것은 바로 떨어지는 농사인데 우리가 갈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새롭게 우리의 희망을 찾자.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농업을 쫓아갈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대안적으로 하자. 그래서 중소농의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이것을 지지해주는 소비자들과 함께 그렇죠. 그들의 함께죠. 함께 지지를 받으면서 하는 농산물 생산으로 갔을 때 이게 향후에는 국가의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저희와 관련된 종자 관련된 토종종자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종자산업법을 개정한다든지 식품관련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러면서 중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식량주권 실현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국가가 지자체가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다면 언예 텃밭 생산자와 같은 생산자들이 전국 각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저희는 그런 것들도 꿈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 또 다양한 첨단 기술이 들어와서 대량으로 예를 들어 생산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상생 이건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농업은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돈만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농업을 지금 실천해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텃밭을 살려서 거기서 이제 가치가 나온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해 오신 여성 농업가들이 이 새로운 희망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여성 농업인들은 이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희 여성 농민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농업이 여성 농민들만 지어서 될 건 아니고요. 많은 농민이 저희와 같은 방식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랄지 현재까지 이제 식량 안보라는 명분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정말 단작화하고 고품질 대량 생산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이런 농업 정책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농업 외의 문제로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지구 온난화 문제랄지 대기 오염의 문제랄지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게 다 이제 농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연결이 다 돼 예. 있죠. 그게. 예. 이거에 대한 뭐 요즘 굉장히 심각성을 뭐 화두가 돼 있다시피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농업에 있어서 생태농법에 물로 다시 전환한다든지 과거라기가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을 도입하는 거죠. 전통 농법을 다시 정부가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먹거리 국민의 어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큰 정책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이제 글로벌 자본이 하는 어떤 이제 글로벌 자본 대기업이 농업을 짓게 하는 이 방식은 먹거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재고가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농업 정책을 하는 분들, 그 다음번에 대기업, 소비자 다 함께 인식을 할 때 이제 풀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회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소비자 회원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직접 이렇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그 언니분들 네. 그 이 활동하실 때 댁에서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게? 예전 초기에는 가족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받고요. 남편은 비아냥거리는 걸 넘어서서 화를 내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네. 아니 이렇게 농사 지을 게 많은데 오기 텃밭에서 하루 종일 뭐 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모여 앉아서 이거 조그만한 거 놓고 이제 포장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많은 남편들이 이 포장 작업할 때 와서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텃밭 농사 씨 뿌릴 때가 되면 그 작은 텃밭에 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건 남녀 협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 농민이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텃밭 농사에 남편들이 이제 보조자로 이렇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생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변화예요. 예. 자,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회원들하고 하시겠죠? 앞으로 발전 방향 같은 거 어떤 게 있나요? 저희 꾸러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철 채소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저희가 바꿔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이제 생활 패턴의 변화나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그 단품목을 직거래하는 것을 또한 한 축에서 해왔습니다. 예. 장터 사업인데요. 단품목에서 저희가 소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생산자한테 가능하면 이제 소포장을 많이 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산자나 공동체한테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생산자의 경우에 500g, 100g 이런 것을 포장하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많은 농사일과 다른 일상을 하면서 개별 이제 생산자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차원에서 모여서 또 이 소포장을 작업을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근데 할 수 있는 데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당장 모든 공동체가 이걸 다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이것을 다 해주고 있는 거에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소포장 물류센터를 좀 만들어서 전국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다양한 품목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양하게 소포장하고 또 묶음 포장도 하고 해서 배송비도 줄이고 이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로 더 힘을 합치고 또 협업을 하고 가면서 미래의 발전 계획을 짜는 거 그것도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정보도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가능하면 저희는 중앙에서 뭘 생산자나 공동체가 할 것을 대신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걸 해서 지역에서 생산자나 공동체가 이것 또한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끔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정책이고요.
그것을 이제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 기간 중앙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이나 공동체가 생산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생산자 중심의 먹거리의 지역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저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텃밭의 재발견. 텃밭 하나는 뭐 작지만 거기서 소중한 가치가 나오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나오고 말이죠. 또 상생의 생태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그럼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또 희망이 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탁에 올려지는 또 시장과 마트에서 구입하는 농산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다고 보고요. 전국의 여성 농민 생산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지지받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언니의 텃밭은 그러한 지향과 꿈을 갖고 10년 동안 작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더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와 원칙과 이런 것을 지키면서 소비자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쓰러져가는 소농의 이제 텃밭 농사뿐만 아니라 소농 우리나라의 농업에 다시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보고요. 규모화되고 기업이 농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희의 우려가 높고요. 소비자 국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과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부침이 많은 시장에서 언니네 텃밭이 긴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여성 농민들이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철 농산물과 생태 농법을 지향하는 약속을 지키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본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를 지키는 생산자와 공감하는 소비자, 또 이런 현명한 소비,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들이 농업계를 넘어서 이제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